원룸에 방을 얻어 성매매를 벌여온 알선책과 여성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4,000명의 고객 명단도 드러나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17년 전 삼례 슈퍼마켓 살인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억울한 옥살이였을 가능성을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가 결정되면서 도내에도 다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시민단체 모두 사드 반대를 천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무권 뉴스입니다. 성매매가 원룸으로 숨어들고 있습니다. 성매매 조직들은 무려 4,000명에 달하는 단골 고객까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단골 명단까지 수사를 확대하기로 해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입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가에 멈춰선 차량에서 한 남성이 내려 누군가의 안내를 받습니다. 원룸으로 성매매를 하러 온 남성입니다. 경찰이 원룸을 덮치자 여성 종업원이 안에 기다리고 휴지통에선 피임 도구가 뭉치로 발견됩니다. 밖에서 안 보이도록 안막도 쳐놨습니다. 37살 이모 씨 등 12명은 지난해부터 전주 시내 원룸 15곳에서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해왔습니다. 시간당 15만 원씩 천여 차례에 걸쳐 2억 5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이들은 주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건물 한 곳당 하나의 방만 빌려 전주 시내 원룸 여러 곳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습니다. 유흥업소 홍보 사이트를 통해 고객을 모집한 이들은 단골 명단을 작성해 철저히 관리해왔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명단에는 4천여 명의 전화번호 등이 적혀 있는데 함정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업주들 사이에서 공유됐습니다. 등록되어 있지 않고 신규로 예약을 하려는 손님들에게는 명함,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등 신분 확인 절차를 철저히 거친 후에 경찰은 업주 이 씨를 구속하고 여성 종업원 등 11명을 입건했으며 성매수 추정 남성 4천여 명의 신상이 적힌 명단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쯤 전주 효자동의 한 마트에서 진안경찰서 소속 48살 최모 경위가 휴대폰을 이용해 여대생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최 경위를 직위 해제하고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국내 배치가 결정되면서 여론이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고 시민단체들은 즉각 철회 촉구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하였습니다. 배치될 사드는 한 개 포대의 운영 시기는 내년 말로, 배치 지역은 이달 안에 발표될 전망입니다. 경기 평택과 강원 원주, 충북 음성, 경북 칠곡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는 가운데 군산도 논의에서 빠진 것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전라북도 역시 이달 안에 이뤄질 정부의 사드 입지 결정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군 기지가 지척인 새만금에는 한중 경협단지가 추진되고 국제공항은 타당성 검토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만금 투자 유치나 새만금 개발 계획에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반대할 수밖에 없죠. 시민사회는 사드 한국 배치 결정에 즉각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반대 전북 대책위는 즉각 1인 시위에 나서며 오로지 미국 필요에 의한 배치라며 오히려 동북아의 평화를 깨뜨리고 인접국과 군사적 대결을 부추길 뿐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북한 핵미사일을 막을 수 없는 상태에서 미국과 일본을 위해서 사드 레이더를 배치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에 대책위는 후보지가 어디로 결정되든 다른 지역과 연대해 반대 운동을 벌여나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진범 논란이 계속돼 온 완주 삼례 슈퍼마켓 강도치사 사건이 무려 17년 만에 재심을 받게 됐습니다. 당시 수사가 허술했을 수 있다는 건데 재판부마저 너무 늦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지난 1999년 발생한 삼례 슈퍼마켓 강도치사 사건. 당시 범인으로 지목돼 최장 6년을 복역한 임명선 씨 등 3명이 사건 발생 17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자신들은 범인이 아니라며 법원에 재심을 신청한 겁니다. 전주지방법원은 무죄로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됐다며 재심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 기록을 조목조목 거론하며 허술한 경찰 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너무 늦게 재심 대상 판결을 하게 돼서 안타깝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저희하고 똑같은 피해가 없었으면 그런 생각이에요. 당시 숨진 피해자의 가족들은 범인이 경상도 말씨였다고 진술했지만 임씨 등은 완주 출신인데다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제대로 진술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형은 7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그 뒤 실제 범인으로 추정되는 3인조가 부산에서 붙잡히고 재심이 신청됐지만 당시는 법원조차 기각했습니다. 우리가 주장했던 지금 법원에서 인정했던 수많은 모순되는 것들을 3심에서도 전혀 걸르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이미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인 익산 약초노거리 살인 사건에 이어 이번 사건도 재심이 확정될 경우 강압수사와 허술한 재판 문제가 크게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찜통 더위 속에 대부분의 지역이 올 여름 들어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현재 전주, 남원 등 7개 지역이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완주가 35.1도로 가장 높았으며 정읍 33.3, 전주 32.1도 등 모든 지역이 30도를 넘었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오늘과 비슷한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겠으며 태풍은 다음 주 초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익산 왕궁 유적지 보존 육성 사업이 수년째 터덕이고 있습니다. 백제 역사 유적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년. 관심은 높아졌다지만 현실은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닐로 덮인 면사무소 앞 공터. 조선시대 금마 관아가 있던 자리로 현재 발굴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처 옥룡천을 따라 탐방로만 조성됐을 뿐 다른 사업들도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중심 도로를 백제풍으로 꾸며 전통 상업거리로 조성하려는 계획은 5년째 첫 발도 내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지겠죠. 사람도 많이 또 모고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빨리 되지 않으니까. 문화재청이 주관하는 이 사업에는 당초 2021년까지 10년간 3,600억 원이 투입돼야 하지만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은 겨우 5.4%. 고도보존 사업 17개 가운데 예산을 확보한 사업은 이곳 옥룡천 복원 사업이 유일합니다. 민자 사업을 비롯한 12개 사업은 착수조차 못하고 있고 내년에 반영된 국가 예산도 겨우 20억 원에 그쳤습니다. 현재는 문화재청 예산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사업 예산이 좀 한정적이에요. 문화재청하고 타부처하고 협의를 더 해가지고 백제 문화의 숨결을 되살리는 익산 고도보존 육성 사업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기도 합니다. 익산 왕궁 유적지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됐지만 여전히 이름에 걸맞는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한 달 뒤 국내 대표적인 뮤지션들이 전주로 모여 한여름밤을 뜨겁게 달구게 됩니다. 돈에서 처음 열리는 음악 축전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인데요. 출연진의 몇 명부터가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너무 기대돼요. 기대돼요. 점프 화이팅! 전북 지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음악 축제인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을 도와줄 자원봉사자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 음악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교육을 받습니다. 제가 즐길 만한 거를 좀 찾다 보니까 전주에서 뮤직 페스티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됐고요. 재밌는 일 많을 것 같고 또 사람 만나는 일도 좋아해가지고 재밌게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8월 5일부터 사흘간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열리는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 점프는
최강의 라인업을 선보이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첫째 날은 자이언티, BY 등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들이 분위기를 띄우고 둘째 날엔 음악대장으로 인기를 모은 국카스텐, 이승환 등 인기 뮤지션이, 셋째 날엔 어반자카파, 브로콜리 너마저 등 마니아층이 두터운 인디밴드가 출연합니다. 공연을 한 달 앞두고 도시를 한층 젊게 만들 음악축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젊은이들이 이런 큰 페스티벌을 통해서 음악을 통한 커뮤니티 경험도 공유하고 문화적인 체험도 할 수 있도록. 전주를 찾는 내일로 이용객에게는 티켓이 30% 할인돼 관광객 유입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로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주문화방송은 내일 아침 7시 10분부터 방송되는 시사토론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법제화 움직임과 함께 혁신도시 기관들이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할 방안을 모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백제 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맞아 익산 미륵사지에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익산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등재를 기념하고 세계유산의 가치를 높여가자고 다짐했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전주 고속버스 터미널이 문을 열었습니다. 전주 고속버스 터미널은 150억 원을 들여 기존 터미널 자리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됐으며 주차장과 대합실, 서점 등 편의시설과 문화마당을 갖췄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은 여름철 자연재해로 본인이나 가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60일 내에서 입영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연기 희망자는 병무청의 전화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는 오늘 군산과 부안군 연안에 어린 꽃게 20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수산기술연구소는 지난 2000년부터 1000만 마리 이상의 어린 꽃게를 방류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군산시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치료를 위해 배치된 닥터 헬기의 이착륙 인계점으로 선유도 해수욕장을 추가 지정해 출동이 가능한 관대 그 인계점이 모두 14곳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 의료진이 탑승한 닥터 헬기는 응급 의료 장비를 갖추고 신속하게 의료 취약주에 출동해 응급 환자를 치료하고 이송합니다. 무주 안성면 수락마을과 덕곡마을 일대에 어제 갑자기 우박이 쏟아지고 강한 비바람이 불어 사과와 블루베리, 오미자의 과실이 떨어지고 멍이 드는 등 40헥타르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무주군은 추가 피해와 재해보험 가입 여부 등을 조사해 국비 확보를 검토하는 등 피해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